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면역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순간 조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한마디로 설명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마 이 광고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 면역이 뭔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방어하는 저항력을 의미한다고 해서 아마 이런 광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이 영화 보신지 모르겠는데 탐 크루즈 주연의 그 우주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좀 허무하죠. 화성인 우주 괴물이 지구를 침범해서 지구인들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지구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성 우주 괴물이 면역이 없어갖고 저희 바이러스, 지구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긴다는 아주 험한 내용으로 끝나는 영화인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좀 안심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외계인이 침입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길 수 있겠구나. 면역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외부에서 저희들을 침입하는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 그다음에 곰팡이, 펑거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면역이라는 게 저희 내부에 있는 어떤 암적인 존재, 말 그대로 캔서입니다. 그런 거에도 관여를 해서 저희들이 암이 잘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죠. 우스개로 만든 건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 치료에 대해서 면역이 뭔가를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뮨 시스템,免疫체계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natural, innate immunity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장하면서 저희들이 얻게 획득하게 되는 acquired 또는 adaptive immunity라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innate natural immunity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가장 방어전선 최전방 전선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어떤 이뮨을 말하게 되는데, 보통 스킨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점막, 그 외에 이제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노멀 플로라, 장내는 노멀 플로라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이뮨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네이트 이뮨 셀이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셀, 또 뉴트로필, 베이조필, 에오지노필 이런 것들이 또 두 번째로 이뮨 셀을 구성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True Immune System이라고 지금 이제 명칭을 했는데, 여기는 보면 아주 트레인이 잘 된 엘리트, 그런 어떤 특수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특수부대, 아주 잘 조련된 군사가 바로 림프입니다. 림포사이트고, 그 림포사이트는 B셀과 T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주로 이 림포사이트, 림프구에 의해서 암을 치료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B셀과 T셀인데, B셀은 주로 항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휴머럴 이뮤니티를 관장을 하고 있고, T셀은 말 그대로 이 T셀이 사이토톡식 T셀이라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사멸시키고 또는 자살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셀을 액티베이션, 이제 T셀 액티베이션하는 과정에는 바로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암세포에 있는 암세포 항원이 이 T셀 액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항원이 이 덴드라이트 셀이라는 안티젠 프레젠팅 셀을 통해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물질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됐고, 특히 이 덴드라이트 셀이 이 인액티브된 T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관계되는 이런 물질을 여러 가지 시그널을 내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암제를 개발하는 메커니즘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액티베이트 안티젠 프레젠팅 셀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MHC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튜머 안티젠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리셉터를 돼서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고, 또 이쪽에서는 코스밀드 시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액티베이트 T셀이 증식을 해서 여러 개로 이렇게 증식이 되고, 이 증식된 액티베이트 T셀이 이 암세포 튜머셀을 만나게 되면 요 MHC를 통해서 이게 암세포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암세포를 사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뮨 시스템 패스웨이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면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역은 적당할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너무 면역이 증가되면 자가 면역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면역이 떨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은 항상 적당한 수준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면역을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류마티스 질환이 대부분 면역이 너무 증강이 돼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크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하늘색 박스 안에 있는 물질들 CD28, CD40, OX40, CD130 이런 것들은 T셀, 아까 말씀드린 그 T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요. 이쪽이 반대로 있는 것들은 T셀을 면역을 떨어뜨리는, 조절하는, 과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AG3라든지 CTLA4, PTH3, PD1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제 약으로 개발된 약들을 이제 기존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CTLA4와 일단 PD1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면역을 이제 T셀을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이토톡식 센서를 죽일 수 있는 셀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물질들이 여기 보시면 CD28, CD40 이런 것들이 있고 OX40, CD137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는 덴트라이트셀, 안티젠 프리젠트 셀이 액티브 T셀하고 관계되는 물질들입니다. 시그널을 주는 물질들이고 반대로 저기 T셀의 면역을 억제시키는, 이니비션 시키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또 있는데 LAG3 같은 거는 안티젠 프리젠트 셀이 T셀에 이제 관여를 해서 시그널을 줘서 인액티베이션 시키고 마찬가지로 CD80, CD86 라이겐드가 CTLA4와 리셉터 결합함으로써 인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B7H3라는 것도 있는데 같은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PD1인데 PD1은 이 T셀이 이쪽에 있는 튜머셀하고 연관해서 시그널을 주는데 이게 결합하게 되면 맞붙게 되면 면역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을 알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약을 개발하는 데 쓰이게 됐고 조금 설명을 더 드리시면 좋겠지만 MHC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크로모좀 6번에서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할 때 면역 반응을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루코사이트 백혈구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 에피텔리얼 셀이라든지 머슬 셀이라든지 너브 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편이다. 내 세포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어떤 마커 같은 걸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없는 세포들은 이제 자기 세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르스 바이러스라든지 여기는 이제 남의 세포 이식을 받았을 때 남의 신경세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백혈구라든지 이런 것에는 이 MHC를 통해서 이것이 내 편이냐 적군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HC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관에서 이제 아니면 뭐 이렇게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를 할 때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그러면 셀프인지 우리 팀인지 아니면 에너미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게 되고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적군들이 이걸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튜머셀인데요. 난스몰셀 렁 캔서셀 그러니까 이제 폐암세포입니다. 그래서 폐암세포인데 또는 멜라노마 이게 만약에 우리 뭐죠 흑색종 세포라고 했을 때 MH 엔티젠 TCR을 통해서 이 T셀이 이게 나쁜 놈이구나 적군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보면 PD1L하고 PD1이 이게 결합이 돼 있으면 알게 되더라도 휴면 상태에 빠지는 거죠 T셀이. 그래서 결국은 이 T셀은 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그 중에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단일 항체를 통해서 이 PDL과 PD1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을 개발한 것이 소위 말하는 면역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T셀이 튜머셀을 공격을 못하지만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나쁜 놈이구나 MHC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사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약들이 최근에 블록버스터가 됐습니다.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약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여보이 이런 약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굉장히 고가의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최근에는 이제 폐암 치료에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폐암 치료의 결과를 조금 비교해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폐암 치료를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처음에 쓰는 약이 있고 두 번째 쓰는 약, 세 번째 쓰는 약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처음에 쓰는 first line 치료로 이 키트루라는 약이 허가가 된 대표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기 폐암 환자가 PD-L1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폐암 환자에서 이전에 그 다른 표적 치료제라든지 이런 걸 쓴 적이 없고 했는 경우에 키트루다 펜브로리즈맵이라는 면역 치료제와 원래 옛날에 쓰던 사이토톡신 항암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머리가 빠진다든지 구역질이나 그런 치료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성적이 굉장히 탁월하게 우울한 게 밝혀졌습니다. 이 커브는 우리가 생존 분석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에 있는 것이 성적이 좋은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게 성적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 가로축은 이제 생존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고요. 이 X축은 생존하는 환자의 분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는 분홍색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고 성적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면역 치료제고 이 밑에 빨간색이 과거에 쓰던 약들입니다. 또 이 연구는 두 번째 그 폐암 치료로 쓰이는 약을 이제 이 면역 치료가 허가를 받은 중요한 연구가 되겠고,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에 있는 것이 성적이 좋은 건데 이것이 면역 치료제고 밑에 있는 것이 도세탁설이라는 옛날 치료, 독성이 강한,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이런 독성이 강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치료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에 독성이 강한 치료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작용이 적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폐암을 나눌 때 이제 편평상피암과 평평삼이 아닌 뭐 보통 선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평평상피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독성이 보시면 이게 피로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인데 대충 아주 심하지 않는 그런 그 부작용보다는 심한 그레이드 3나 4 이쪽에서도 거의 다 부작용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이 비평평산피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전에 쓰던 약들인데 비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괄목할 만한 것은 구역 구토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혈구 감소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항암 치료제보다도 최근에 나온 면역 치료제들은 매우 안전하고 그리고 성적이 좋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면역 치료제는 단점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보험이 아직 허가가 된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옵티버 같은 경우는 뭐 100mg에 한 바이알에 200만 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키트루다는 그 2배 정도 되는데 100ml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200ml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는데 보통 한 달에 뭐 많게는 뭐 5, 600에서 뭐 1000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급여가 돼서 여러 암 환자들한테 널리 쓰이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